청소년과병원 어린이병원에서는 장기이식센터와 함께 어린이의 이식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 장기이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외과 민상일 교수님께서 소아 신장이식에 대해 강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외과의 민상일입니다. 그 신장이식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이식 중에서 신장 이식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강희경 교수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여기 이지원 선생님이 대신 오 계시지만 강희경 선생님, 하일수 선생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우리 외과에서는 하종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신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까 다 아시겠지만 신장은 이제 흔히들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콩팥이 안 좋으면 몸에 자꾸 붓게 되고, 그래서 우리 외래 환자들 보면 가끔 이제 몸이 부었다고 그러면서 외래 오시는데 자기 콩팥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을 하고 혈압도 조절을, 그걸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신장 안 좋은 환자들은 다 조혈제를 맞게 되죠. 그래서 신장이 혈액 생성 인자들을 분비해서 혈액 생성을 촉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호르몬들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비타민이나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은 이식이 중요한 것이, 콩팥이 안 좋으면 키가 잘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이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성장이 부진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대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신장 대체 치료는 투석과 이식이 있습니다. 투석은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장기 이식이, 신장 이식이 있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그 기능을 유지를 하고 생명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장 이식은 우리가 말하는 신장 이식은 다른 사람의 콩팥을 환자한테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또는 본인의 어떤 세포를 이용해서 신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돼지는 10년 이내에는 힘들 것 같고, 또 그런 스템셀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20년 이내는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상당 기간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이식은 이제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또는 뇌사 기증자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보통 우리가 생체 기증이라고 하고, 뇌사, 이제 거의 사망에 다 이른 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사에 이른 뇌사. 최근에 이제 뇌사가 더 사망에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되고 있는데, 뇌사가 된 환자의 장기를 기증받아서 이식하는 뇌사 장기 기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자기 신장 기능의 10% 미만이 남아있는 그런 환자들이 이식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혈관하고 콩팥을 같이 떼어와 가지고 수혜자 받는 환자의 여기 장골동맥, 거기에다가 장골동맥과 장골정맥에 이식을 하는 건데, 20kg, 보통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20kg를 기준으로 해서 20kg보다 더 큰 애들은 이렇게 이 골반 쪽에다 이식을 할 수가 있고, 더 작은 아이들은 콩팥이 이제 어른 콩팥은 크잖아요. 보통 10cm, 11cm쯤 되거든요, 콩팥이. 그래서 그런 콩팥은 꼬맹이들한테는 여기 골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절개를 하고 대동맥하고 여기 하대정맥에 이제 혈관 문합을 하게 됩니다. 그 신장 대체 치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혈액투석은 매우 이제 생활에 제한점이 많이 생깁니다. 뭐 일주일에 보통 2, 3회씩 4시간 정도씩 투석실에 가야 되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잘 안 되고 어른 같으면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복막투석도 마찬가지지만 식이나 수분의 섭취에 제한이 생기고, 또 여기 관을 꼽고 투석하는 환자들은 관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이들은 그렇고, 좀 큰 애들은 이제 여기 동정맥류 수술을 팔에다 해서 거기다가 투석할 수 있는데 자꾸 바늘 찔러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동정맥류 자체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 전체의 상태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복막투석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복막염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관리를 아주 잘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건 이제 그 여러 번 교환 투석을 해줘야 되고, 샤워는 가능하지만 통목욕이나 수영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면 이런 투석, 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서 느꼈던 내 생활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투석실에 주 2, 3회씩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고, 또 물품 준비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샤워도 가능하고 수영도 가능하고 목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음식 섭취가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성장도 잘 되고 신체적인 부담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식은 모든 어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보다 훨씬 좋은 삶의 질과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콩팥 기능이 되고, 노폐물 제거되고, 혈액 생성도 촉진돼서 빈혈 수치가 8, 9 이랬던 애들이 13, 14 이렇게 올라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영양분도 자유스럽게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대사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아주 잘 되고, 수분 조절도 잘 되니까 마시고 싶은 거 다 잘 마시고, 이런 것들 이제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으니까 원활하게 성장이 되고, 그래서 그 소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이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단점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콩팥이 있어야 이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돼지에서 이식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포는 좀 가능해요. 세포. 지금까지 연구한 거에서는 일형 당뇨 환자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도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니까 최도 세포만 이식하는 경우는 꽤 성공이 높습니다. 그건 몇 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콩팥 같은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훨씬 이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콩팥으로 이식을 해야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식했던 환자들의 신장을 몇 년 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죠. 저희도 궁금하고 환자 보호자나 환자도 궁금한데, 내가 이식을 한 것을 앞으로 몇 년을 쓸 수 있을까, 항상 다들 궁금해한 거죠. 근데 보면 한 평균 현재 20년 이상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대 했던 환자들이 17년쯤 돼요. 17년 평균이. 그러니까 반은 17년보다 못 쓰고 반은 17년 이상 쓴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했던 환자들은 20년에서 2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아직도 2001년도에 했던 환자들이 약 80% 이상 환자가 그대로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20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뭐 아이들이라고 해야 10살 뭐 이 정도니까 그 애들이 20년 지나면 30살, 뭐 30년 지나면 40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 정도까지는 다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어떤 좋은 발전이 있어서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좋은 콩팥을 이식해서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오래 쓰는 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식할 신장이 필요한데, 이 이식할 신장은 엄마 아빠, 건강하죠, 젊고 엄마 아빠.
또는 이제 뇌사자 등록을 해놨으면은 젊은 뇌사 기증자. 뭐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50대 넘어가면 잘 저희가 이식하려고 하지 않고 한 40대 이하의 젊은 좋은 콩팥을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식을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이식이 뭐냐면, 못하는 이식은 혈액형이 안 맞는 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AB형인데 누구 한 O형한테 콩팥을 기증하고 싶다, 혈액형을. 그러면 O형은 제 혈액형에 대한 항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AB형 콩팥을 받으면 그냥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이 안 맞는 환자들끼리 이식을 안 하는 게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었는데, 최근에는 혈액형이 안 맞는 이식도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성적은 혈액형이 잘 맞는 환자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혈액형이 맞지 않는 환자들의 이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이건 단점은 아니죠. 근데 수술을 하면 이제 당연히 수술의 비용이 따를 거고, 우리 병원 같으면 그 본인 부담이 약 800만 원쯤 드는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을 했을 때. 그리고 기증자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고, 후원회나 그 외에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어요. 병원 자체의 지원도 있고, 국가의 지원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식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 대신에 면역 억제제를 꼭 복용해야 된다는 게 생깁니다, 새롭게. 그렇지만 이제 이 면역 억제제는 콩팥이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몸은 나와 남을 구별해주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항상 그것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는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라는 약들을 꼭 복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문제는 이 면역 억제제는 내 몸의 모든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콩팥에 대해서만 면역 기능을 억제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떤 감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이 생기는 걸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래에서 자꾸 피 검사를 하고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약간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뒤따르는 불편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췌장 단독 이식, 췌장 이식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일형 당뇨 환자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이 필요했던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을 췌장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인슐린을 맞다가 이제 면역 억제제로 약만 바뀌는 걸로 느끼게 돼요, 환자가. 그래서 약을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췌장 단독 이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환자들이 약을 잘 안 먹어서. 그래서 근데 신장 이식은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아주 잘 챙겨주고 어른 되면 스스로 잘 챙겨 먹는데, 그 중간 과정이 문제예요. 이제 사춘기 넘어갈 때쯤, 그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때쯤 이제 약간 손이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약을 안 먹는데 자기 혼자 약 먹어야 되고, 그런 뭔가 자아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약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약을 이제 한 일주일 안 먹었을 때는 괜찮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괜찮으니까 계속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응급실에 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잘 복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이제 90년대, 94년 전에, 이게 왜 이제 94년, 2000년 이후 이렇게 나누냐면은, 이 새로운 면역 억제제가 우리 병원에 들어왔을 때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이럴 때는 신장 이식을 하면 1년 후에 그 신장을 잘 쓰고 있을 확률이 40에서 70%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낮았죠, 60년대. 그때는 이제 쓸 수 있는 면역 억제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74년도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쓰이게 되면서 1년 후에 이식한 신장을 잘 쓰고 있을 확률이 90%쯤으로 확 늘었어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는 우리 병원에 이제 셀셉트라는 약이 들어왔고, 2000년대에는 그 프로그랍이라는 타크롤리무스 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오면서 이제 약이 그렇게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서 점점 성적이 좋아졌죠. 그래서 94년 전에 보면 이제 평균 생존 기간, 그러니까 반이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인데, 그때는 약 12년, 그리고 그 2000년까지는 16년 정도 되고, 그 이후로는 아직 이게 커브가 다 안 내려가서 잘 알 수가 없지만 20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은 미국은 지금도 12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20년 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지금도 12년, 13년인데, 그 이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약은 똑같이 잘 같은 약을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알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면역 억제제를 잘 복용하고 잘 맞춰서, 미국은 이제 신장 이식에서 3년까지는 면역 억제제가 무료로 공급되고 3년 이상부터는 자기가 돈을 내서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3년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면역 억제제 복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망가지고, 그게 이제 그 블랙 아메리칸 파라독스라 그러는데, 그 흑인들이 잘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나면 면역억제제 안 먹는 사람이 많아져서 확 생존율이 떨어졌다가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메디케이드가 돼서 다시 약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60세 넘은 그 흑인들은 성적이 좋아요.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좋고, 또 특히 우리 병원은 뒤에 보시겠지만 훨씬 다른 병원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이식을 할 마음이 있으면 투석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뭐 6개월 내지 1년 있으면 투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준비해서 이식하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환자의 생존율, 환자가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 것이냐, 그거는 투석을 오래 할수록 여러 다른 몸의 합병증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환자가 이제 여기가 다 살아있는 사람이 100%고 다 죽으면 0%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지긴 하죠. 근데 프리엠티브가 투석하기 전에 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생체 이식이 이건 우리 병원 데이터인데 뇌사자 기증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좋기는 합니다. 뭐 우리 병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0년 후에 콩팥을 쓰고 있을 확률이 10%쯤 높습니다. 자기 생체 기증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식하기 전에 이제 잘 맞냐 잘 안 맞느냐 이런 거, 기증자하고 받는 사람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 예전에는 이제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4개만 따졌어요. HLA A, B. 그 HLA라는 게 우리가 그 면역 체계에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그런 유전자형인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와 B만 따졌어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 후로 이제 DR까지 해서 6개를 따지고 최근에는 DQ까지 해서 8개를 따지는데, 그 중에 이제 6개만 봤을 때 가장 잘 맞는 환자들이 당연히 성적이 좋습니다. 이건 뭐 일란슨 쌍둥이가 성적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좋고 별로 맞지 않는 환자들은 별로 썩 안 좋고, 그래서 기왕이면 잘 맞는 사람끼리 해주는 것이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역 억제제가 좋아질수록 이런 차이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주 최근에는 아주 큰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면역 억제 좋지 않을 때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고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식을 못 받는 환자 아니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식을 못 받는 환자는 우리가 이제 꼭 하면 안 되는 환자가 있어요. 이식을 현재 그 활동성인 감염이 있는 환자,
그런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니까 감염이 잘 조절되고 치료가 된 다음에 이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어른들은 이제 그 암이 있는, 나이가 들수록 암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이 잘 치료되고 2년 내지 5년이 지난 후에 이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암세포들도 그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가 잘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면역 억제제를 쓰면 그런 그 면역 세포의 기능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암도 자꾸 재발도 잘할 수 있고 전이도 잘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도 이렇게 완치가 된 후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이식을 못하지만 그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에도 이식하기 전에 2 내지 3주 정도 기간 동안 그 내 몸에 있는 혈액형 그 항체를 낮춰주는 치료를 하고 하면은 이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은 아주 좋아요. 일반 그 혈액형이 맞는 이식보다도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는 보고도 있고 실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차 반응 양성,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혈액형 말고 기증자하고 저하고 수혜자하고 이제 피를 섞어보는 거 있잖아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와서 이식을 못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얼마나 면역 반응이 센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2 내지 3주 정도 치료를 하고 이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떨 거냐, 장기적으로 그 혈액형 불일치처럼 아주 좋을 거냐는 따져봐야 돼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투석하는 것보다는 더 환자한테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는 이제 그 몸이 너무 작으면 이식하고 나서도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간 이식은 조금 더 훨씬 어린 애들도 할 수 있지만 신장 이식은 조금 키워가지고 9kg 내지 10kg 정도 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잘 복용한다는 가정하에 이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원인 질환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일부 원인 질환은 이식하고 나서 새 콩팥에 자꾸 재발을 잘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이 어떤 거냐인 것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식을 해야 될 상태가 되면 가족이 기증을 할 마음이 있으면 준비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식을 하려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이식을 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이제 기증자 상태가 기증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태인지 이런 검사를 해야 돼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기증하고 교차 반응에서 음성이 나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 중에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증자가 적절한 사람이 없을 때는 뇌사 이식 등록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대개 4년에서 5년쯤 걸려요. 4년에서 5년. 그 아이들은 점수가 그 16세까지인가는 그 추가 점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고, 거기가 넘어가면 이제 어른처럼 똑같이 기다려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 가족이 기증하는 경우에 걱정이 기증자가 안전할 거냐. 그게 이제 제일 이식하는 사람이나 기증하는 사람이나 의료진이나 다 똑같은 걱정인데, 기증자의 안전,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수혜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증자가 안전하게 오랫동안 그 사람의 기대 수명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기증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모두 그 기증자가 건강하게 잘 산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고, 물론 이제 근데 약간 선택의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기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그런 아주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안 좋아요. 혈압도 조금 생기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기증자는 훨씬 그런 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기증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신장 기능이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대부분은. 그럼 이제 병원에 안 온단 말이죠. 기증자들은 이제 잊어먹고. 근데 그렇지 말고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잘 안 크다가 하루 1년에 10cm씩 커요. 꼬맹이들이 잘 못 크다가. 근데 이제 아직 키 클 여력이 남아 있는 애들이 그렇고 이미 이제 다 그 자라버린 애들은 키가 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6세 이전에 이식을 해줘야 키가 잘 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그 초기에 아주 빨리 자라는 걸 따라잡기 성장이라 그러는데 그동안 못 큰 거를 이제 빨리 한 번에 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식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막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직 키 클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아이들일 때. 근데 이제 이미 많이 한 14살, 뭐 15살 돼가지고 하면은 잘 안 커요, 많이. 더 어렸을 때 6세 이전에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부전의 환자들이 안타까운 점은 불임이 또 돼요. 불임.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이식을 하고 나면 아주 그 2세를 가지는데 이제 투석할 때에 비해서 훨씬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병원은 이제 매우 많은 환자들이 남자들은 되게 이식하고 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애를 가질 수 있고 여자 환자들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되게 안전하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명, 3명 난 환자도 있고요. 아기 때 이식해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임신해서 2명, 3명째 아기 난 환자도 있고 아주 건강하게 잘. 물론 이제 애기 쭉 분석을 해보면 조금 저체중아로 나와요. 애들이 조금 저체중아. 그러니까 3kg가 좀 덜 돼서 태어나고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기형이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고 그리고 엄마의 신장 기능도 잘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식하고 나서 임신하려면 의료진하고 상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면역 억제제를 좀 조절해야 되고 안 써야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식할 때는 임신할 때는 그래서 의료진하고 상의가 필요하지만 매우 안전하게 잘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79년도에 첫 케이스를 했었어요. 소아 이식을. 그래서 그 80년대까지는 뭐 1년에 5명 미만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 20명 내외 정도 소아 신장 이식을 하고 있고 우리 뭐 뉴스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퇴원소 저체중아 신이식을 했었고 우리나라 이제 신이식의 한 절반 정도를 우리 병원에서 최근에는 좀 이제 하는 병원이 많아져가지고 절반은 안 되지만 한 40% 정도는 우리 병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전체 다 비교해보면 약 상위 10위권 정도의 랭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 신이식 성적은 미국하고 더욱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주황색이 이제 최근 성적이에요. 가장 최근 한 환자들. 근데 우리 병원 환자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미국 환자들은. 이쪽에 이제 나프로틱스라는 미국의 소아 그 신장하는 그 의료진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식한 환자들 성적을 분석한 건데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미국 쪽은 우리나라는 계속 잘 쓰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마음이 할 때가 되었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이식센터에 들리셔서 상의를 하시면 되고 또는 강희경 쌤이나 하일수 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최소한 25년 내지 30년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그 장기를 오래 쓸 수가 있고 건강한 생활이라 하면 이렇게 면역 억제제나 그 외에 의료진이 이제 권유하는 약들을 꾸준히 잘 복용을 해야 되겠고 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균형 잡힌 식사, 뭐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다른 약. 특히 한약 뭐 이런 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어린이들 이식을 이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약간 책임감이 있어요. 얘들을 어떻게 이제 잘 키워가지고 어른으로 돼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식 환자들 같이 캠프 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는 매년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식해가지고 지금 성인이 돼서 아주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선배가 와서 자기 이야기도 해주고 엄마 아빠들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캠프들